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손 뱉고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의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 만에 또 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세 명이 해도 여기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좀 좁아도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네. 왜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 아니 하시던가요? 뭐 그렇진 않은데 제가 보면서 네. 아 얼굴이 크게 나오긴 크게 나오는구나 구도상. 그래서 그냥 세 명이 좀 비좁아도 여기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뭐 본인의 부담을 좀 덜어보시려고 어떻게든 게스트를 모셔오려는 음모인 네. 거죠? 네네. 게스트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스트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네. 순수한 전문성을 의도로.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네. 예. 본인이 준비를 조금 더 하면 될 텐데. 그래도 네. 좀 그 분야에 계신 분이 나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현장 얘기도 할 수 있고. 지난주 공중방역수의사 많은 분들이 처음 알았다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일반인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중방역 수의사 제도를 알렸다는데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 얘기한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얘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네. 예. 오늘 얘기는 주제가요. 네. 저 댓글에 자꾸 시무룩한 표정 나온다고 문무룩이라고. 문한나님 표정이 자꾸 안 좋아요. 뭐 이런 네. 댓글 올라와서 제가 문무룩하지 않을 걸 그랬는데 주제를 네. 계속 1시간 내내 문무룩하고 있어야 되는 주제를 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밥 먹다가 나온 얘기인데 오늘은 좀 동물 생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들 귀여운 애들 막 보면은 막 사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사실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네, 다닐 때 저희 학교 지하철역 근처에 애견 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그 당시 거기가 일반인들은 미안하지만 애견 샵인지 동물병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일단 동물들이 다 있으면 동물병원이겠거니 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애견 샵이었던 것 같아요. 왜 네. 유리로 한 면이 다 돼 있고 거기 이제 예쁜 강아지들이 진열돼 전시회는 있잖아요. 판매하고. 그러니까 동물 판매업소인데 동물 판매업소로 등록된 곳이 3,000곳이 넘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 동물병원도 있죠. 그러니까 동물병원 중에서도 동물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서 동물을 판매하는 동물병원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애견 샵, 흔히 말하는 애견 샵이나 마트 이런 곳들이 동물 그렇죠. 판매업 신고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동물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네. 우울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서가지고 걔네들 이렇게 어. 보고 있는 게 낙이었거든요. 귀엽고 막 이런 게 작고.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짧은 생각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 좋다고 눈에 보이는 거 예쁘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전혀 생각해 보지 그렇죠. 않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그 예쁜 강아지와 고양이 이면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무나나님처럼 강아지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보면 귀엽다고 느끼지만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쭉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네. 어느 순간부터 왜 동물이 예능의 한 축을 담당하잖아요. 예능이요? 예, 네. 예능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 동물들이 등장을 하면은 그 종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유행을 타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들도.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귀엽고 애교 많고 이런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삼시세끼에서 산채랑 벌이가 뜨니까 장모치와가 600만 원까지 분양가가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상근이 큰 상근이도, 개가 또 유행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근이가 유행한 게 그 그레이트 피레니즈라는 종인데 그게 한 벌써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몇 년 뒤에 유기견보호소에 그레이트 피레니즈 종이 뭐 굉장히 늘어났던 적이 있었죠. 그 대형견을 키우려면 사실 네. 그에 상응하는 조건들이 좀 갖춰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저 좋다고 키우다 네. 보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유기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애완동물도 유행을 탄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은 계속 그 종을 그렇죠. 생산해낸다. 이 네. 표현 좀 그런데 생산해내는 게 활발해지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동물 생산업이라고 아예 명칭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동물을 생산하는 업이 있고 뭐 동물 네. 장묘업, 장례업체죠. 뭐 네.
납골당이라든지 장미업이 있고 동물 수입업이 있고 동물 판매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샵이나 마트에서 보는 그런 거는 이제 동물 판매업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동물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동물을 제공하는 동물 생산업자들이 계신 거죠. 동물 생산업. 네. 생산업. 네. 네. 그래서 동물 생산업이라고 아예 딱 적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네. 왜냐 저희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네. 일반인들이 듣기에 살짝 귀에 거슬릴 그렇죠. 수 있어요. 동물을 생산한다? 네, 이게 약간 좀 생명인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강하게 얘기하면 강아지 공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거기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풀어서 키우고 되게 좋은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불법으로 키우고 계시고 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정말 그때 혈액은행한데 뜬장 있잖아요. 네, 그 뜬장 시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아지 공장 또는 개 번식장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 좁은 곳에 네. 정말 요만한 공간 케이지 속에 네, 말 그대로 생산만을 위해서 감금된 채 살아가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돼지 같은 경우에도 모돈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새끼 낳고 인공수정 당하고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써서 모견이라는 표현을 써서 심한 곳은 이제 뜬장 케이지에 모견이 들어가서 발정이 오면 교배해서 새끼 낳고 또 발정이 오면 교배해서 새끼 낳고 그게 폐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평생 뭐 한 7, 8년 이상 케이지 안에 갇혀서 한 번도 밖에 못 나가고 새끼만 낳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새끼를 낳은 다음에 어미와 새끼가 이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젖먹이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젖이 떼어져야 되는데 그걸 한 4주 정도 되면 이제 조그만할 때 판매를 해야 되니까 강제로 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사실은 발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이즈별로 있을 때 가장 작을 때 제일 네. 이 표현 좀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티컵 네, 강아지라는 맞아요. 아주 작은 종류가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호법 그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은 이 동물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 2개월령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 토끼나 기니피그나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자기가 이제 떼는 뭐 그런 기준을 갖고 이제 그 이후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 2개월령 되면 벌써 좀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실상 뭐 샵이나 마트에 있는 그런 강아지들 조그만한 애들 보면은 뭐 2개월령커녕 뭐 4주령, 5주령 이런 애들이 천지죠. 그게 이제 이빨을 보면은 이 이빨 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대충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개체별로 차이가 있고 품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근데 뭐 일부 그때 검사한 거 보니까 뭐 아무리 많이 봐도 5, 6주인 개체들이 뭐 샵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예쁘다고 보고 있는 강아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불법적인.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그 강아지 입장에서 그 고양이 입장에서는 못할 짓인 거죠. 그렇죠. 네. 그 하여튼 동물 생산업 사실은 저도 동물 생산업 하시는 곳에 몇 번 가봤어요. 그 공중방역 수의사 할 때 그걸 뭐 단속하려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돼지를 소규모로 사육하시는 농장이었는데 사육하는 농장인데 거기에 다른 돼지 일 때문에 갔다가 그분이 이제 같이 개도 키우셨던 분인 거죠. 근데 되게 한 70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셨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신고가 안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동물 생산업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걸로 떼돈을 버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분들인데 정말 그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작은 돈을 위해서 그걸 하는 분들인데 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신고 안 하셨죠? 불법이에요. 뭐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벌을 줘서 못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상상이 들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한 곳 한 곳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우리가 이해 못할 네.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불법적으로 동물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엄청나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 생산업은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제. 네, 신고제죠. 뭐 등록제가 아니에요. 신고로 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그 사업장의 인력 구조, 그다음에 사업장의 그런 시설 구조 두 가지를 이제 사항을 신고하면 되는 건데 89개가 신고돼 있더라고요. 근데 폐업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농식품부에 그러니까 시청, 구청, 군청이죠. 시군군청에 신고된 게 89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판매업소는 3,000개가 넘어요. 그럼 여기서 판매되는 이 숫자와 생각해봤어요. 절대 이 80몇 개에서 생산된 애들이 3,000 몇 개에서 팔려나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임신 기간도 있고 사육 규모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농식품부는 한 700개는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뭐 동물보호단체나 실제 그 생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3, 4천 개는 있을 거다 전국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3, 4천 개 중에 89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고하신 분들이 어떻게 동물들을 생산하고 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네. 그렇게 어떤 감독이라든지 감시의 눈이 전혀 미치지 않는 수천 곳에서 그렇죠.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동물들이 만들어져 나올지 그거는 뭐 우리가 굳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동물 생산업 실제 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 신고하셔서 운영하시는 이분들은 대부분 잘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신고를 일단 하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그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기본적인 들어서 준수 사항을 지키는 거죠. 그 법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쭉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뭐 해야 되고 뭘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장소가 어느 정도 이상은 그렇죠. 돼야 되고 뭐 이런 물, 것들. 뭐 그런 것들 조금 읽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동물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이 있는데 뭐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 관리해야 되고 동물은 종류별, 성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질병이 있는 동물들은 또 질병 있는 동물, 공격성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 새끼를 베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또 분리하여야 되고 영업장에 새로 들어오는 동물은 기본 건강검진 해야 되고 피부병 기생충 검사 해야 되고 건강관리 해야 되고 또 개체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되고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해야 되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거래 지금? 내역서 1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라고 당연히 해야 생각이 드는데. 하는데 네. 이 3, 4천 개로 추정되는 뭐 농식품부 추정 700개로 추정되는 최소한 700개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700개 중에 이렇게 신고해서 관리하는 곳이 뭐 89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이런 걸 안 지킨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걸 지키면 벌써 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지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 실제 그 생산업자로 활동하셨던 분이 지금 동물보호단체로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도 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 뜬장에 이제 모견들이 쫙 있고 이제 종견들이 있죠. 이제 수컷 개들이 있고 발종하면 이제 교배를 시켜서 이제 새끼를 낳게 하는데 보통 강아지들이 뭐 6개월에서 7, 8개월, 10개월에 한 번씩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발종이 오는데 뭐 그러니까 보통 평균 따지면 1년에 최대한 많이 해봤자 한 번 정도 이제 새끼를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뭐 얘네들은 뭐 발종이 오면 바로 교배시키고 새끼 나면 4주만 되면 새끼 떼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2번에서 최대 3번까지 계속해서 폐경이 올 때까지 계속 교배하고 발정하고 출산을 하니까 뭐 정말 이 생식 능력이 떨어질 때까지 뭐 4, 50번 이상까지도 극단적인 애들은 그렇게까지도 출산을 하고 그러면 뭐 7, 80마리 이상 평생 새끼를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모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쓸쓸한 얘기인데 일단은 생산업 하신 분들이 얘네들을 바로 샵에다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경매장이 있어요. 또 경매장으로 가면 경매장이 전국에 한 20몇 개가 있는데 이제 애견 경매장이죠. 근데 이곳은 동물 생산업 하시는 분들과 동물 판매업 하시는 분들만 관리해서 걔네들만 딱 들어올 수 있어요. 그분들만. 그러면은 경매장에서 생산업 하신 분들이 갖고 온 강아지를 이제 판매하실 분들이 사가는 거죠. 경매를 해가지고 20만 원, 25만 원 막 해가지고 사가는데 경매장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판매업자들이 와서 사가는 경매장이 있고 이제 묻지마 경매가 열리는 곳이 있는데 이제 폐견들 아까 말한 그 모견들이 더 이상 생식 능력이 떨어진 애들이 경매장에 또 가는데 이런 경매장은 이제 동물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오진 않겠죠. 당연히 걔네들을 사서 샵에서 판매하진 않을 테니까 판매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사러 오시는 분들은 개 식용 관련 업자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런 쪽으로. 경매장은 과연 그러면 어디 업종으로 봐야 되냐? 근데 지금 동물보호법상 4개 업종에는 동물 경매업은 없거든요. 근데 경매업을 판매업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단순히 중개만 하는 곳으로 봐야 될 거냐? 이게 또 문제가 있는데 경매업체 20몇 개 분들끼리 또 그중에 한 10몇 개 경매장이 모여서 한국 반려동물 경매장 협회를 또 만들어서 자기들은 또 막 다 준수하고 지킨다. 뭐 근데 거기 관계자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매장은 동물 판매업이 아니다. 우리는 중개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일반 사업자를 내서 거기 뭐 업태에 뭐 경매, 도소매
도소매 유통업체라는 거죠. 그렇게 등록해서 하면 된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를 그냥 유통한 하나의 중간 단계라는 거죠.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동물보호법에 동물 경매업이 동물 판매업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일부 변호사분들은 아니다. 이것도 충분히 동물 판매업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동물 판매업이 신고해야 되고 지켜야 될 업무들도 동물 경매업이 지켜야 된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 생각 안 하고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실제 판례는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농수산 경매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생명을 그렇죠. 거래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은 그냥 자 이게 얼마입니다 하고 다음 넘어갈 차원이 아니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종도 다 다르고 그거 뭐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건강 상태도 어느 정도는 체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전혀 그런 자격 요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사업자를 내 가지고 그 업태에다가 도소매 뭐 경매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뭐 전문적인 건 없는 거고요. 실제 경매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냥 들어가지고 품종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스컷 뭡니다. 뭐 건강해 보입니다. 뭐 활력 좋고요.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이 그러면 21만 원, 뭐 22만 원, 23만 원 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다음 얘기 강아지. 들으면서 순간 무슨 상상을 했냐면 옛날에 노예들 아프리카 노예, 흑인 노예들 판매할 때 그 우리가 왜 정말 경악하면서 읽었던 그 역사의 한 부분을 그대로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8일 때까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대로 된 생산업자, 그러니까 신고된 생산업자와 그다음에 등록된 판매업자는 그걸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이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법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을 뭐 신고도 안 하고 하는데 뭐 그거 지킬 리는 당연히 없죠. 벌금이 너무 약한가 봐. 벌금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약하죠. 왜냐면은 해외 사례를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뭐 영국이나 미국 사례를 좀 들여보면 영국은 당연히 생산업 판매업다. 미국도 영국도 다 허가제로 돼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8주 미만의 반려동물을 무허가에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뭐 허가가 취소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2년 전에 2013년 10월인가 여야 국회의원 4분이 모여가지고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무슨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거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서 아예 동물보호법도 동물복지법으로 이름 자체를 바꾸는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동물 판매업 생산업 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등록제가 허가제로 다 바꾸고 뭐 관리하고 벌금 규정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9대 국회 이제 정기 국회 한 번 남았거든요. 한 번. 우리 위클리프에 상당 무게하면서 통과된 법이 하나도 없어. 동물 관련해서 법은 다 계류 중이고요.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예. 네. 근데 이 동물복지법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어느 한쪽에서 이게 제시한 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동물보호 관련된 부분 여야 쟁점과 상관없다고 다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발의가 됐는데 뭐 국회의원들한테 다 그 유기견들을 선물로 보내서 생명의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괜히 또 그렇게 했다가 대통령한테 우선 네. 선물을 보내.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진돗개 5마리인가 키우고 계시죠. 본인이 안 키울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를 알면 또 재밌죠. 당선됐을 때 그 삼성동 지역 주민들이 새끼 진돗개 5마리 선물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가 키우던 개를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늘 그런 식으로 키운다는 거지. 선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개를 키웠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뭐 그걸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만약 유기견을 입양해서 데려갔다. 이거 아름답죠. 근데 벌써 개를 선물 받은 개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제 유기동물 입양하는 곳이 정말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리고 유기동물이 예전처럼 막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견이 많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유기동물도 정말 잘 관리가 돼서 체계적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보내는 곳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찾아서 내가 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유기동물을 먼저 입양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네. 우리 꼭 얘기해줘야 될 때 네. 있잖아요. 왜 지난번에 부산에서 한 행사 유기동물 분양 행사 다녀오셨잖아요, 직접. 네, 부산시 수의사회랑 부산시청이 이제 주최하는 유기동물 가족 만나기 행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올해로
3회째, 3회째. 네, 잘 성공적으로 진행됐고요. 뭐 유기동물 분양 입양받을 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으로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animal.go.kr이거든요. 여기 가면 지금 전국에 그 잃어버린 강아지들 다 올라오고 어디서 할 수 있는 다 정보가 다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가까운 서울에서는 과천 서울대공원에 가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있어요. 거기 엄청 애들 잘 관리돼 있거든요. 그런 데만 가도 정말 우리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유기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입양받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입양할 곳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샵이랑 마트에서 사지 말아라. 나 지금 계속 네.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안 키우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나 자꾸 분양받으러 가고 싶어. 입양하고 싶어. 아, 유기동물이요? 네.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애들 입양처를 찾고 있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해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충분히 됐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유기동물을 이제 보내는 이런 유기동물 관리하고 계신 곳들도 동물보호단체일 수도 있고 보호소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도 있고 이런 곳들도 유기동물이 또 한 번 파양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따져요. 이 사람 여건도 보고 이 사람들 기본적인 동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교육도 시키고 정말 이제 좋은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가 아프니까 버려졌을 거야. 그래서 얘를 입양을 하면은 까다로울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가 잘 됐다는 표현은 네. 수의사 선생님들이 붙어서 그 아이들 건강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입양을 시켜도 될 정도의 상태인 거죠. 그거를 네, 믿을 수가 있는 그리고 거죠. 그런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게 2014년에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2천 몇백 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절반 이상이 2세 이하였고 애기들 90% 이상이 육안으로 봤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없던 개체다. 그러니까 아프고 나이 든 개체가 버려진다는 거는 완전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그런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기견들이 다 늙고 병들고 막 이런 거라는 선입견은 완전 잘못된 선입견이죠. 네. 품종 좋은 개들은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얘기가 길어질 텐데 이제 좋은 품종이란 뭐 품종 브리더 전문 브리더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뭐 혈통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제 그 잘 교배시켜서 얘 할아버지가 누군지까지 다 파악되고 막 이렇게 전문 브리더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진돗개 개들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 말티즈도 그런 애도 있고 뭐 아까 말한 그레이트 피레니즈도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품종을 좋아하고 그 품종의 특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실 텐데 뭐 제 개인 사견입니다 이것도.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왜냐면은 강아지가 왜 이렇게 몇백 품종까지 늘어나냐면 사람들이 다 개량을 해간 거거든요. 이거 얘랑 얘랑 교배시키면 이런 특징의 강아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없던 품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같은 애들끼리만 교배시키다 보면은 유전병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전병이 있던 애가 그 개체끼리 교배하니까 그 유전병은 당연히 전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망막이 위축되는 PRA라고 하는 유전병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슈나우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슈나우저가 이게 갖고 있었는데 계속 그 슈나우저에서만 슈나우저를 교배하다 보니까 호발 품종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꾸 종이 섞여야지 뭐 특정 품종만 계속해서 교배시키는 거는 뭐 유전병 이런 측면에서 유전자 다양성 측면에서는 저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잡종 흔히 말하는 이 섞인 믹스견들 있죠. 몽그렐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똑똑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흔히 말하는 믹스견, 유기견들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욕하듯이 잡종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잡종이 훨씬 똑똑하고 유전자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네. 그게 칭찬이었어. 그게 욕이 아니고 칭찬이었어. 우리 예전에 왕족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도 막 안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고 막 불임들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보시면 돼요. 유전자가 자꾸 섞여야 건강해지고 우성이랑 양성들이 자꾸 살아남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종을 좀 사랑하자. 그러니까 잡종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네,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다양성을 가진 개들을 좀 사랑하자.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개들을 사랑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건데 그래놓고 인위적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건데
마치 그게 굉장히 뭐 고결한 것이냐. 네. 예, 그런 늘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결코 좋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또 애견 샵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동물 판매업소 보통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을 때 1차, 2차 예방접종을 받고 분양받는다고 해서 그 막 예방접종 스티커도 붙여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강아지, 고양이 예방접종 시기가 보통 6주, 8주 또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모체 이해항체 개체별로 고려하면 12주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법정 연령인 아까 그 2개월령부터 판매를 했으면 이게 효과가 있겠죠. 근데 4주, 5주인 애들 데려다가 예방접종 해가지고 뭐 5주 있지 파는데 과연 이게 예방접종 효과가 있냐. 그 다음에 샵에서는 수의사가 샵에 없기 때문에 그냥 샵 주인이 주사를 놓는 거거든요. 정확한 부위에 주사를 놓을 수 있냐. 그다음에 애 개체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주사를 놨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그렇게 예방접종 맞고 분양된 애들이 건강할 거냐. 이거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수의사법에 자가진료가 허용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의사법 제10조에 무면허 진료 금지라고 해서 수의사가 아닌 수의사 이외의 사람이 동물 진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행령에 수의사 외의 사람이 동물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예외 조항을 3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첫 번째는 수의학과 학생들이 수의과대학 교수님 지도 아래 전공 실습을 하는 경우, 전공 관련된 공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의학과 학생들이 수의과대학 교수님 지도 아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의료 봉사할 때 의료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수의사가 아니지만 수의사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이지만 해도 된다. 근데 문제는 이 3번째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동물을 내가 배를 열던 주사 놓던 약을 먹이던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배 열고 뭐 마취시켜서 다 해도 돼요. 근데 그 홈에도 시행령이 되고. 처음 생긴 이유가 산업동물들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크게 다뤄야 되겠지만 유클립의 주제로 한번 자가진료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94년에 생긴 조항인데 이 동물이 산업동물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실험동물, 야생동물 다 있잖아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 94년에 생길 때 산업동물, 돼지, 소, 뭐 닭 키우시는 이 축산농가에서 걔네들도 예방접종 엄청 많이 맞고 주사를 많이 맞거든요. 근데 항생제 덩어리에 여러분이 먹고 있는 고기가 근데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수의사를 불러서 예방접종 다 맞춰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다. 그래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일종의 그래서 자기가 사육하는 좀 동물은 자기가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게 됐는데 그게 그냥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라고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동물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막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산업동물이라는 거 한정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안 넣은 거죠. 그렇죠. 왜 안 넣었을까? 지금 이제 바꾸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생각을 못 한 거죠. 생각을 왜 못 생각이 되게 짧았던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그 얘기는 누군지 알면 다음- 어떡할 거야? 다음 위클립의 주제를 자가진료 한번 잡아서 이거 한 시간 이상 또 얘기해야 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쉽게 일을 하- 반려동물은 쉽게 동물학대 일을 행위가 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일을 동물학대 열심히 행위 안 하고 너무 쉽게 막해. 마케를 그러니까 막해 이게 일을. 어떤 법을 바꿨을 때 파생될 일을 다 따져보지 못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죠 사실은. 근데 바꿔놓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문제가 터지네. 그럼 그때 또 개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잘 되던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20년이 벌써 흘렀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자가진료는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이거는 동물학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산업동물 쪽으로 가면은 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항생제 오남용 되고 있죠. 아무리 동물을 오래 키우신 분도 수의사만큼 동물에 대해서 수의학적으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약을 쓰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주사 놓고. 근데 이렇게 키워진 동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엔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가진료 굉장히 조항은 좋아하시잖아요. 고기요? 응. 네, 자가진료 조항은 어쨌든 반려동물에겐 동물학대고 이 산업동물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일으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해결될 필요가 있죠. 이 얘기는 다음 한번 언제 위클립에 대해서 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산 과정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디선가 취재한 걸 봤는데 생산 과정에서도 그 강아지 공장에서도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분들이 또 어쨌든 자기 개니까 주사 놔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진료를 해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설사면 이제 설사 지사제 같은 것도 먹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전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뭘 하냐면 극단적인 경우는 발정 사이클을 조절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쓰는 거죠. 빨리빨리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건 좀 진짜 동물학대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와, 못할 짓 정말 많이 하네요. 예.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개를 발정이 오게 해서 또 임신시켜서 빨리 생산을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호르몬제를 쓰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왜 지난번에 동물 등록제 얘기를 할 때 사실 동물 그 안전하게 마이크로칩을 딱 심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김에서는 아예 그 판매 과정에서 칩을 박아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 너무 좋은 지적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게 동물 등록제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법적인 곳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강아지가 얼마나 태어나는지를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키우는 사람들한테 3개월 이상 반려견이 있으면 가서 등록하세요.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사실은 동물 경매장 이런 데서 경매를 해서 이제 판매업자가 사가기로 결정이 되면 거기서 심어가지고 번호를 아예 부여해서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모든 이제 판매되는 개들의 등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일본의 바람직한 경매장 예를 제가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 거기는 경매장에 수의사들이 다 나가서 건강검진을 다 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애들이 판매업자한테 이제 경매가 되고 경매되기로 결정되면 그 자리에서 마이크로칩을 심어가지고 동물 등록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왜 어떤 기업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불매운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게 뭐가 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타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동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고기도 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이 엄청나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장이나 이 생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막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호자나 국민들한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좀 하자고 캠페인도 하기도 하는데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아 나도 반려동물 키워봐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아 나 하나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2개월령 됐냐고 뭐 이런 거 꼼꼼하게 따지시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샵에 가서 반려동물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저 정말 그 좀 유기동물들 위주로 예, 입양을 예, 해주셨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문화가 조금씩 그렇게 좀 바뀌어가서 좀 정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 등록된 반려동물 판매업소가 지금 3,000개가 넘으니까 우리나라에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숫자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시작은 저희가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결론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짓 할 수 있어? 이게 조금만 확대되면 어떻게 동물한테 그런 짓 할 수 있어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붕괴해서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위클리벳 황당무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몰랐고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인데 황당무계에서 짚어주니까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그냥 지나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범 대표님 오늘 충분히 말씀하셨나요? 네,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수의사 선생님으로서 네. 그런 동물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그 현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끝으로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걸 단속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중방역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절대 동물 보호 업무 시키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자꾸 이게 문제되면 선생님들 그럴까봐. 예.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는 신경 쓰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